6년 만에 또다시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수입 쇠고기 제품에 대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남자들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의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인수전에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프로그램 매물출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닷새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부 한동훈 기자 연결해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닷새째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44포인트 떨어진 1961.98로 거래를 마치면서 닷새째 연속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 국내 증시는 전날 유럽 국채 입찰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또 미국 애플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의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고 개인의 매수세가 약화되면서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416억 원치 순매수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35억 원, 17억 원 순매도했고요. 프로그램 매매에서 1,517억 원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전기전자, 음식료품, 제조업 등이 상승했고요. 건설업, 섬유의복, 증권, 비금속 광물, 기계 등이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1.71% 올랐고요.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포스코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오늘 깜짝 실적을 발표했던 LG전자는 1.27% 떨어졌고요. KB금융, SK이노베이션 등이 내렸습니다. 주목할 만한 업종에서는 LG생활건강이 1사분기 실적 개선 소식에 2.94% 올랐고요.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라서 정보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무산으로 삼성증권 등 증권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한가 7개 종목을 비롯해 305개 종목이 올랐고요. 하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533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예, 특히 오늘 애플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의 기대감도 높았었는데요. 애플의 마법이 생각보다 신통치 않았다고요? 예,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애플이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3월 말 끝난 분기 순이익이 11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 효과에 힘입어서 국내 IT 업체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1.71% 오르면서 130만 원대에 다시 복귀했고 LG 디스플레이도 1.90% 올랐습니다. 이 밖에 삼성 SDI, 삼성전기 등도 상승 행진에 동참했고요. 또 실리콘웍스, LB세미콘, 아모텍 등 IT 부품주들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수혜를 입은 IT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른 업종들은 대부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이 사라진 데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곽중보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추가 양적 완화 조치를 내놓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다음 달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 등으로 유럽 재정위기 해결책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국내 IT 업체와 자동차 실적 발표를 제외하면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특이사항으로는 샘표식품이 자사주 매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 계획이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어제 삼성생명이 오는 7월까지 장내에서 자사주 300만 주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곧바로 오늘 샘표식품이 공시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샘표식품의 주가가 전날보다 6% 이상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샘표식품은 어제 공시를 통해서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이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오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자사주 15만 주를 취득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샘표식품과 삼성생명 사례에서 보듯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곳이 나노트로닉스, 또 세미시스코 등 10곳에 달하는데요. 이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은 연초 이후 대형주 위주로만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들 기업들이 실적이나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샘플 식품은 주가가 지난 2월 고점 대비 20%나 떨어졌고요. 이달 들어서 자사주 매입을 선언했던 나노트로닉스나 세미시스코도 연초보다 각각 23%, 12% 하락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6년 만에 또다시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단 국민 건강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되 당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에서 광우병이라 불리는 소해면상 뇌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소해면상 뇌증이 미국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농무부는 시중 소비자용으로 도살된 적이 없고 우유는 소해면상 뇌증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며 이번 일로 미국의 쇠고기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서 내용을 빨리 파악해 조만간 국민께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수입 쇠고기 제품에 대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금까지 수입된 제품은 정상적인 검역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면서도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당분간 판매를 보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마트는 판매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대응에 따라 판매 보류 등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남자들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의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 사업의 시행사인 파이시티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소환한 뒤 알선 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최 위원장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인허가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나섰던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독자적으로 한 여론조사를 비롯해 정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 돈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가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인수전에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 경매를 통해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입찰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후 보였던 고배당 행태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이 우리 금융을 인수하는 것에 비우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실시됐던 매각에서 입찰사가 단 한 곳에 그치면서 유효 경쟁 요건을 채우지 못해 무산됨에 따라 이번에는 참여 대상을 외국계로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 이용 금액이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모바일 뱅킹 자금 이체 금액은 3,727억 원으로 전년보다 698% 늘어났습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뱅킹 서비스는 2009년 12월 시작돼 2010년엔 470억 원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등록 고객 수는 2010년 261만 명에서 지난해 1,036만 명으로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부품 협력사와 함께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현대기아차는 오는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50여 개 협력사가 참가한 가운데 2012 현대 기아자동차 협력사 채용 박람회를 엽니다. 다음 달 3일에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40여 개 협력사가 참가하는 호남권 박람회를 열고 9일에서 10일에는 대구 엑스코에서 14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영남권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김억조 현대차 부회장은 협력사의 성장과 발전이 곧 우리 모두의 성장과 발전이라며 협력사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력사들은 이번 채용 박람회에서 상반기 중 3천여 명의 대졸과 고졸 사무직을 포함해 올 한 해 동안 총 10,000명의 인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채용 박람회 개막식에 앞서 2012년 동반성장 추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육성 정책, 협력사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방안,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 현황과 추진 성과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 앞으로 동반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협력사 교육을 강화하는 등 2차 협력사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포스코는 여수 세계 박람회에서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실제 포스코는 철강 슬랙으로 만든 인공 어초, 트리톤을 여수 덕촌리 마을 어장에 설치해 거대한 바다숲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파빌리온의 디자인도 외관부터 내관까지 바닷속 이미지를 그대로 형상화했습니다. 외관은 오랜 시간 파도에 마모돼 둥글게 변한 앵무조개의 모습을 본따 디자인했습니다. 전시관 내부도 새하얀 조개의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와 중간중간 형형색색의 스크린을 설치해 바닷속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마치 육지 위에 바다를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포스코는 사랑과 자연, 포스코가 하나 돼 연주하는 공감의 협주곡을 주제로 7분간 열리는 음악쇼를 행사 기간 내내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여수엑스포에 관람객 총 8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포스코 파빌리온에는 외국인 관람객 55만 명을 포함해 총 70에서 80만 명가량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 3세대 이동통신보다 5배 빠르다는 LTE 광고를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광고만큼 빠를까요?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정보산업부의 유주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TE 광고가 품질과 다르게 부실해서 소비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LTE 스마트폰이 불통이라고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쓸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지방으로 갔더니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만이 대표적입니다. 또 실외에선 괜찮지만 집이나 지하철 등에서는 안 돼 답답하다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LTE 스마트폰으로 LTE를 쓸 수 없을 때는 3세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그 경우 속도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비싼 LTE 요금제 그대로 데이터 이용량이 차감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 소비자들의 불만입니다. 광고에서는 전국에서 다 터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안 터지는 곳이 있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동통신사 모두 전국망이라며 소비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LTE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아직까지 전국 구석구석에 LTE 통신망이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현재 전국 84개 시에서만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LGU+는 전국 84개 시와 889개 구는면에 LTE 통신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전국 84개 시에서의 LTE 서비스를 LTE 전국망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84개 시는 사실 전국토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서비스 지역에서 벗어나면 LTE 스마트폰도 일반 스마트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 탓이 가장 크겠군요. 이동통신 3사가 현재 LTE 가입자 확보 경쟁에 몰두하다 보니 결국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된 LTE 관련 민원은 지난해 12월 7건에서 올해 1월 128건, 2월 137건, 3월 24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가입자들을 모으고 보자는 식의 마케팅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통사들의 과열 경쟁을 막을 만한 방안은 전무한 상태인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 전국망이라면서도 서비스 개통 지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LTE 광고에 대해 의견 제시 조치를 취했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LTE 가입자를 모집할 때 서비스 지역을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의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아직 없는 상태고요. 실제로도 대리점 등에서 여전히 일일이 서비스 지역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더 발품을 팔아야 할 것 같은데요. 머무르는 시간이 긴 지역과 가입하려는 이동통신사의 LTE 서비스 범위가 일치하는지 각사 홈페이지 등에서 미리 찾아본다면 보다 현명한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보산업부의 유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대학병원과 함께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온누림 어린이 희망 의료 사업을 펼칩니다. 재단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등 3개 대학병원과 함께 저소득층 환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치료 지원 대상자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세대와 저소득층 자녀들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재단은 앞으로 3년 동안 약 500명의 저소득층 환아들이 의료비를 지원받고 약 7,100명이 재활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은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퇴직연금 가입자와 가입기업의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퇴직연금 가입자 전직지원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1:1 맞춤 전직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퇴직 근로자들이 실업에 공백기간 없도록 재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친환경 운전습관 정착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시민단체인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저탄소 친환경 운전 캠페인을 벌입니다. 유류비와 탄소 배출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경제속도 준수와 불량부품 사용금지 등 친환경 운전법 5개명을 전파할 계획입니다. 전국 교통안전공단 산하 116개 자동차 검사소와 출장검사소에 홍보신문과 친환경 차계부를 무료 배포하고 자동차 10년 타기 전문 정비센터를 방문하는 운전자에게는 자가 정비가 어려운 연비 부품에 대해서도 무상 점검해줍니다. KT와 일본 통신사인 NTT가 비상재해 상황에서 양사의 통신 위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T와 일본 통신사인 NTT가 비상재해 상황에서 양사의 통신 위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국의 지진과 전쟁 같은 상황이 발생해 통신 서비스가 두절됐을 때 상대방의 통신 위성을 활용해 자국의 재난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KT와 NTT는 올해 안에 교차 사용에 필요한 시험을 마칠 예정입니다. 예, 생경제 현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